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15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성룡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요. 네, 겨울입니다. 근데 땀 나는 이 스포츠를 축구를 네. 하다 보면 기분 좋죠. 막 추울 때 축구하면. 추울 때요? 예. 추울 때 축구하면 부상이 염려가 돼가지고. 전형적인 선수 마인드. 근데 지금 네. 야외에서요? 아니 실내에서 하죠. 아. 따뜻합니다. 히터 틀고. 네, 따뜻해요. 실내 축구장에서 하는데 아. 괜찮아요. 따뜻해요. 괜히 걱정했구나. 네. 예전에 어렸을 때 하승윤 기자는 많이 해봤을 거예요. 눈 올 때도 축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요. 예. 그럴 때 처음에는 좀 추운데 뛰다 보면 그죠. 진짜 금방 막 더워지잖아요. 반팔 입고 뛰어요. 그리고 맞아. 멀리서 보면은 몸에서 이렇게 맞아, 김 열나고, 나죠. 김이 맞아. 지요. 머리에서 막 그리고 눈 보락보락 위에서 나죠. 쫙 미끄러지는 그 느낌. 그렇죠. 맞아요. 어릴 적에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축구할 장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할 곳도 많고 할 시간도 많았는데 요즘 어린 학생들은 그럴 기회가 많지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네. 그렇고 학원 가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요즘에 하기 힘든 거를 주시은 아나운서는 하고 있으니까 네. 누리는 삶이었고. 어제도 하고 왔습니다. 네. 좀 목소리도 씩씩해지는 것 같고 목소리요?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아닌데. 최근에 축구 몇 번 하더니 이제 축구 이야기 나오면 자신 있어요. 현역입니다. 저는. 현역 선수 모시고 최대 손님. 자, 오늘 댓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와 관련된 댓글이 좀 있어서 네.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저를 질책해 주시는 댓글들이 몇 개 있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벤투의 빌드업이 차츰 안정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선수들의 기량이 상승하는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췄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벤투 감독을 폄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글로 썼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좀 센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혼자 하다 보면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정제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나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벤투 감독을 폄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으면서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 있다면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지난 A매치 2경기 잘했죠. 네. 잘했다는 걸 베이스로 깔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옆에서 이종찬 기자가 극찬을 했기 때문에 저까지 뭐 덩달아서 극찬을 하기보다는 저는 좀 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너무 또 최종 예선의 이 2연승에 취하지 말자. 우리가 최종 예선 통과하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니까, 물론 1차 목표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려다가 이제 제가 채찍을 맞은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따로 그 내용을 읽어드릴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보내주신 SMNH0408님하고 훌라블라님, 네. 그다음에 커트님, 커트 별별별별님, 어쨌든 뭐 관심 가져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표현에 좀 아무래도 이제 좀 후배들이고 그래서 편하다 보니까 말을 좀 제가 아니. 이정찬 기자가 너무 극찬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거기에 이제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장진성님, 우리와 친했던 경우의 수 친구가 이번엔 일본한테 간 듯하네요. 잘 가. 안녕. 네. 일본도 살아나고 있긴 하더라고요. 음. 준진님이 고작 한국 시리즈 따위 때문에 골대녀가 결망하다니. 골 때리네요 진짜. 주바페 활약 어서 보고 싶어요. 한 주 쉬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본 지가. 아 그런가요? 네. 오늘 하네요? 오늘 하죠. 오늘 뭐 예고할 거 없어요? 오늘 나오나? 오늘 방송이니까. 오늘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안 봐야 되겠다. 경기는 했나요 그 동안에 한 번이라도? 경기는 그동안 한 번이라도 한번 했습니다. 목소리 씩씩한 거 보니까 아니요 이제. 좋은 결과 기대하겠고요. 이글스님이요. 우리보다 피파 랭킹 낮은 팀한테는 빌드업이 통하겠지. 덕후 별님잡님이 황의조 없으니까 더 잘함. 좀 네. 쌈코님 기자님 변화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손흥민, 김민재, 황의조 선수가 부상당해서 다른 선수가 뛰었던 적도 있었고요. 오른쪽 왼쪽 풀백도 김문환, 홍철 선수가 뛰었던 적도 있죠.
키퍼도 1번은 김승규 선수가 뛰곤 있지만 조현우 선수가 뛸 때도 있고요. 남태희 선수가 늘 이재성 선수 자리에서 뛸 때도 있었고요. 당장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제일 좋은 칼을 안 쓰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끼고 다음에 쓰려고 한다면 도쿄 야구와 같은 결과가 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제까지 봤을 때 벤투 감독 말고 이렇게 오래 끌고 온 외국인 감독도 없다고 보는데 믿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코칭 스태프 선수들은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댓글과 기사로 일부러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물론 건전한 비판은 해야겠지만요. 하여튼 벤투 감독이 지난 두 번의 A매치를 통해서 많이 여론의 흐름을 네. 바꾼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팬들의 마음을 확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을 하다가 그런 표현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거죠. 제가 변화가 없다. 네, 선수 구성에 변화가 없다. 내 변화가 있었던 것들을 요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볼 게 없네요. 네. 곡간입이었습니다.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네. 포항과 알힐랄. 하필이면 또 사우디에서 해서 네. 이게 원래 중립 경기 네, 그렇죠. 이제 경기장은 경기인데- 미리 정해져 있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사우디 알힐랄이 올라오면서 본의 아니게 원정 단판 승부 결승전을 치르게 되면서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니 6만 8천 명의 관중이 왔다고 그랬는데 거기 뭐 현지 중계진이겠죠. 거기서도 되게 반가웠는지 경기 중간 중간마다 관중을 엄청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 저도 이게 TV로 보면서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게 있는데 그 선수단들도 뭐 물론 이중 골키퍼를 포함해서 어린 선수들이 이번에, 많았죠. 네, 많았잖아요. 좀 기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 잡으면 막 야유하고 네. 어우. 참 그게 옛날 방식인데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경기장. 이게 맞아요. 사우디 팀이 결승에 올라가서 사우디에서 열린 건 아니고요. 음. 이게 예전에 우리 뭐 8강, 4강 버블 정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전북에서 예를 들어 전주에서 이렇게 버블이 정해졌다시피 그 당시에는 그 해당 팀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 이 버블 경기를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AFC에서 그냥 정하는 겁니다. 근데 정한 시기가 여름쯤이에요. 8월, 7월. 근데 딱히 정하는 거에 원칙이 있나요? 원칙은 없습니다. 제가 연맹에다 확인. 지난해도 중동 그렇죠. 쪽으로 이거 과정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홈앤드 어웨이 홈앤드 어웨이 1, 2차전으로 열립니다. 홈앤드 왜 단판을 단판. 그래서 양판. 아, 전반 45분 홈에서 하고 후반 45분 좀 어웨이 가서 어웨이 하고. 가서 하고. 아니, 돌린다. 아주 밟는구나. 그러지 말자고. 하나 잡았다고. 서로를 배려하는 방송. 지난번 승리 수당 5만 원 이후로 하나씩 잡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홈앤드 어웨이 경기 하기 때문에 경기장이 필요가 없죠. 그냥 홈팀 어웨이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2013년부터 홈앤드 어웨이를 했고요. 그 전에 우리가 2012년도 울산, 2012년도 맞아요. 전북 예전에는 했을 때는 단판으로. 단판이었어요. 근데 거의 중동에서 했던 아니요, 근데 그때는 기억이 많이 나는데. 전북이 할 때는 전주에서 했고 울산이 할 때는 울산에서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대진 추첨을 할 때 대진 추첨 어느 라인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이 라인에 들어간 팀이 있는 데서 결승을 한다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해놨었어요. 그냥 그 점을. 뽑기네요 사실상. 그렇죠. 네. 대진 추첨할 때 어느 팀이 결승 올라갈지 모르지만 요 라인에 있는 팀이 결승 올라가면 그 팀 홈에서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고 홈앤드 어웨이로 진행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동을 많이 하면 안 좋으니까 지난 시즌에 단판으로 일시적으로 바뀐 거죠. 뭐 토너먼트부터. 지난 시즌 결승은 알다시피 우리 울산과 이란 팀이 올라갔지만 카타르에서 열렸고요. 그것도 미리 정해졌던 거고 이번에도 어느 팀이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우디로 정해졌는데 공교롭게 알힐랄의 홈 경기가 된 꼴이 됐죠. 근데 그것도 예상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이 아릴랄이라는 팀이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8년 동안 무려 4번이나 올라간 팀이더라고요. 그 저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경우에서가 나올 게 좀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중동 그 AFC 회장이 저기 셰이크 살만 회장이 바레인 출신, 중동 출신인데 계속 AFC에서는 이제 이제 한국과 일본 쪽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니까 그 견제를 되게 많이 해요. 중동 팀들이 서아시아 쪽에서 우승 많이 하길 바라고 아마 그런 생각도 많이 반영됐던 그런 개최지 결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 13초? 그렇죠. 한 15초에서 네. 16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경기 시작하면서 공 뺏겨서 바로 네.
저도 진짜 웃긴 게 때문에. 새벽에 라이브로 보려고 이제 좀 제대로 봐볼까 하면서 좀 밤에 또 출출하니까 과자 들으러 가는 2대0이야 순간에 벌써. 그때 골 나왔어요? 소리가 딱 들리는 거 뭐지야 싶었더니 골망이 흔들리고 이미 선수가 세리머니를 하고 있더라고요. 골이 참 보니까 멋지게 터졌습니다. 예. 센터 서클에서 킥오프 시작하고 나서 장현수 선수의 롱킥으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단 6번 터치로 골을 넣었어요. 그 6번 터치에 포항 선수들의 터치도 있었고 아쉬웠던 게 크베시치가 거기서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고 그거를 공을 선수를 넘겨서 가려고 하다가 못 넘기고 그 선수 머리 걸린 공이 그렇죠. 그대로 킥 자체도 너무 좋았어요. 실책이죠. 포항의 네. 실책, 결정적인 실책이었고 거기에 또 장현수 선수가 그렇죠. 오랜만에 우리가 잊혀져 가고 있던 장현수 선수가. 약간 만감이 교차하더라. 근데 알힐랄의 반가우면서도 멤버들을 보니까 뭐 엄청나잖아요. 거의 사우디 국가대표 선수들 11명? 네, 11명 국가대표 출신 11명에 뭐 유럽에서도 대표팀까지 한 선수, 네. 뭐 이 화려한 면면에 장현수 오. 선수가 있다는 게 좀 뿌듯한, 욕 먹을래나요? 뿌듯한 느낌은 들었습니다. 대단하다라는 느낌? 그것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오는 선수 그 외국인 선수 출전 제한이 있어요. 네. 이 아릴랄 팀에는 외국인 선수가 6명, 7명이 돼요. 원래 아. 리그에는 그렇게 출전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추린 선수들이 4명이 출전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최전방 맡았던 고미스라는 선수는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금 나이가 85년생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나이가 꽤 있는데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했지만 수완지 시티 때 기성용 선수와 같이 뛰면서 많이 알려졌던 선수고 프랑스 국가대표를 10년 이전에 했던 선수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2019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그때 우승했을 때 아마 MVP고 지금 올 시즌에도 리그에서 득점 많이 넣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보다 저는 핵심적인 선수를 보니까 브라질 출신의 페레이라 선수가 기가 막히게 공을 차더라고요. 덩치 선수- 좋았던 그런 아니요, 그 선수 말고 그 선수는 말리 국가대표 선수고 이 선수는 미드필더 섀도 공격수 자리에 있었던 미드필더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까지 이 프리미어리그 웨스트 브로미치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아마 그 중계 중에 계속 그 첼시를 엄청 때려 부순 적이 있다고. 예, 맞아요. 그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웨스트 브로미치에서 거의 에이스였어요. 막 10골 이상 넣고 도움도 10개 가까이 했던. 근데 팀이 강등되면서 지난 8월 달에 알릴랄로 이적을 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중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이 선수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아릴랄의 전력을 약간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저 아릴랄 경기 풀로 어제 처음 봤어요. 결승전에 처음 봤는데 이런 팀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직력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개인기로 그냥 팀 조직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앞선 선수들 개인기로 풀어나가는 경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 핵심이 이제 고미스 페레이라 지금 그 선수 누구였죠? 말리 국가대표 공격수 마레가 오른쪽 마레가 선수 네. 오른쪽 윙본 선수 두 번째 골 넣었죠. 맞아요. 그 선수 3명의 개인기로 의존하는 팀인데 그래서 더욱더 저는 포항의 이 준우승이 더 아깝다. 충분히 포항이 원래대로만 경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 상대팀이었다라는 생각이 전문용어 들더라고요. 비벼볼만 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경기장 얘기와 다 연결되는 건데 경기장에 그 6만 이상의 관중들이 와서 쏟아내는 함성 그리고 야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포항 선수들이 약간 좀 몸이 많이 굳어 있더라고요.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른 실점도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골 먹히는 순간 오버랩 됐던 게 전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올라갔을 때 리버풀 만나갖고 그때 시소코였나요? 핸드볼 파울 때문에 일찍 페널티킥 내주면서 경기를 제대로 못 풀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선수들은 이제 신경 안 쓰고 뭐 한 골이면 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또 뭐 우리 플레이 하다 보면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실점에 경기장 외적인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보다는 쉽게 풀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포항이 좋은 기회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골대 맞은 거 좀 운도 좀 안 따른 부분이 있었던 거. 골대가 눈치가 없었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두 가지 키포인트가 하나가 너무 빠른 실점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점 후 11 그게 전반 11분인가 12분이었어요. 신진호 선수의 발리킥이 골대 맞고 나오고 리바운드 된 공을 임상혁 선수가 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맡긴 거. 거기서 그게 들어갔다면 경기 항상 확 달라졌을 그렇죠. 거라고 저는 빠른 생각해요. 시간 내에 그렇죠. 동점을 고소각당 만들기 만들면서. 때문에 그렇죠. 특히 포항이라는 팀은 확실하게 그 8강, 4강을 거쳐오는 과정을 봐도 끈기가 있는 팀이고 분위기가 확 타면 올라온 팀이거든요. 마지막에 저력이 딱 그 한 방이 골이 있네요. 그 골 안 들어가는 순간 뭔가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경기를 보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어제 포항에서 제일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상대가 조직력이 안 좋은 팀이고 안 좋다기보다 좋지 않은 팀이고 그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경기를 보는데 되게 놀랐던 게
미드필더부터 공격수까지 5, 6명 정도가 하프라인 위에서 움직여. 아. 아예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개인기만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 공만 뿌려주면 공격을 얘네들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지 안 내려오다 보니까 포백 수비 라인과 그 간격이 엄청 멀어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 뭐 김기동 감독님이 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팔라시오스를 상당히 많이 쓰려고 했던 게 계속 그 톱 자리에도 올려놓았는데 특히 상대방 오른쪽 포항이 보는 쪽에서는 오른쪽, 상대방에서는 왼쪽 그 공간 뒷공간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통할 때도 있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팔라시오스 선수가 조금 마무리 능력이나 그리고 아무래도 포항 선수들이 상대 선수가 많이도 올라오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위치한 것도 있어서 빠르게 좀 공격으로의 전환이 그게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간격이 엄청 넓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포항에서 여기서 경기를 잘 풀어 나오려면은 그 포항의 수비수들과 미드필더들이 그 전방 압박을 이겨내는 패스들을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비 라인과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 사이 공간을 포항 공격수들이 충분히 파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데 그 패스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 패스들이 패스 미스가 되면서 상대에게 재차 역습을 더 많이 허용했다는 거. 특히 중원에서 그 어린 선수들, 특히 이수빈 선수의 패스 미스가 저는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원래 공을 뿌려줘야 되는 선수가 신진호 선수예요. 베테랑이에요. 그 선수가 근데 이승모 선수가 최전방에 못 나오다 보니까 팔라시오스를 세우고 신진호 선수가 공격적으로 더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약간 사실상 거의 투톱식으로 섰었거든요. 그렇죠. 팔라시오스와 신진호 선수. 그 볼 배급을 해줄 선수가 없었다는 게 전반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전반 경기가 포항이 좀 스쿼드가 많이 약해진 너무 상태에서 약하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결승에 올라가 오히려 지난해 멤버였으면 좀 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요. 좋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 맨날 시기적인 좀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매번 방송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지난 시즌 베스트 11에서 올 시즌 베스트 11 비교해 보면은 그 파이널 뛴 선수 베스트 11 비교해 보면 지난 시즌 뛰었던 선수 유전으로 뛰었던 선수 딱 2명이에요. 그러니까요. 팔라시오스와 강상우 선수. 강현무까지 어. 부상당해서 못 나오니까. 팀이 완전 바뀐 거죠. 패스 상무보다 잘하기 오히려 팀이 확 많이 바뀐다고. 오히려. 제대하는 전력 제대하는 시스템 것도 바꾸는 아닌데. 거예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 워낙 많이 얘기도 했지만 전략을 잘 짜는 감독이 전술 특히 상대의 약한 점 그다음에 전술의 유연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경기 중에 뭐가 안 풀린다 싶으면은 빠르게 바꿔서 하는 점. 전반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을 당연히 감독도 알고 변화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신진호 선수를 미들로 내렸어요. 볼 배급이 안 된다는 걸 그때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전반에 미스가 많았던 이수빈 선수를 빼고 그다음에 별 활약이 없었던 크베시치 선수 빼면서 공격수에도 변화를 주고요. 강상우 선수를 또 풀백에서 공격수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후반에는 또 문제 하나는 뭐냐면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더라고요. 후반 중반 이후로 상대도 공간이 멀어서 뻥뻥 뚫리는 지역인데도 포항 선수들이 그걸 뛰어가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경기였죠. 쉽지 않아. 그렇죠. K리그 경기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잔류하기 위해서 맞아요. 마지막까지 거의 뭐 매경기 전력을 쏟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12년 만에 결승에 올라서 네. 네? 12년.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한 12년 15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우승 상금은 400만 달러, 준우승 상금이 250만 달러. 한 30억 되네요. 와. 그러면 이제 든든하게 선수 수급이 자금을. 좀 되겠죠. 다음 시즌은 준우승 상금이 250이었나요? 제가 알기로 200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200만이면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하여튼 여기다가 그 조별리그부터 쌓아온 승리수당 5만 원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그런 것까지 다 해서 290만 네. 5달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82만 달러였어요. 전체 아. 전체 다 합친 게. 그러면 한 30억 좀 넘거든요. 포항의 선수단 총 연봉 올해에 40%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144억이네요. 포항의 올 시즌 그죠? 선수단 총액 연봉이 144억. 400 아니요. 선수단 가치라는 게 뭐죠 이게? 그 이정료. 이정료. 상금 200만 달러라고 하는데. 포항 선수단 올 시즌 연봉 홈PD가 틀린 거죠 그러면. 80억 정도 될 거예요. 기사 폭탄. 요건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은 포항 선수단 제가 조사해온 바로는 지난 시즌 2020년 기준으로 선수단 연봉이
79억인가 80억 정도 됐어요. 총 연봉이 선수단 총 연봉이. 근데 알 힐랄 같은 경우는 625억 원이에요. 연봉 차이가 8배나 차이 나는 거죠. 와. 그리고 이제 뽕 PD가 적어왔던 거는 뭐냐면은 아마 저기 유럽 이적 시장 그 선수단 몸값 통계내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현재 선수들로 이적료를 기준으로 한 그쵸. 선수단 가치 실제 받는 연봉이 아니라 가치가 선수들의 가치. 144억 원. 그렇죠. 가치를 봤을 때 포항이 144억 원, 아릴랄이 819억 원. 6배예요. 연봉 차이는 8배지만 몸값 가치는 6배로. 와. 어쨌든 이번에 그 준우승 상금만 네. 200만 달러. 그럼 지금까지 그 경기 수당이랑 다 합치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그게 한 280만 달러. 280만 달러 정도. 그러면은 거의 선수단 연봉의 절반 네, 40% 가까이를 정도 상금으로 가까이 받은 되는 거니까 절반의 선수를 바꿀 수 있다. 아, 지금 포항 팬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포항이 아직도 빚이 많다고. 비지. 제가 지난번에 발음 지적 받았었죠 그때. 네. 빚이라 그랬죠. 대비 많아요 대비. 네. 그래서 네. 일부를 좀 갚는데 쓰지 않을까. 그래서 그쵸. 빚부터 청산해야죠. 그렇죠. 빚 지고 살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객관적인 전력으로 예상을 했던 그렇죠. 그래서 수도 있겠죠. 준우승 그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네. 업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또 멤버로. 경기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경기력에 대한 차이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긴 했는데 워낙 올 시즌 포항이 어려울 때 항상 무언가를 보여줬던 팀이니까 이 괜히 또 가슴 한켠에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경이 이- 너무 안 좋았죠. 예. 원정 가서 그런 어려움을 딛고 뭔가 끈끈함과 감독의 전술만으로 이겨내기에는 상황이 그쵸.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올해 타임라인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제가 준우승이라고 딱 생각했을 때 그 준자보다는 그 우승에 좀 더 값어치를 매기고 싶어요. 그만큼 올 시즌 힘든 가운데서도 박수를 좀 쳐주고 싶은 시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신력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해보니까 알겠죠. 그랬으면 전 1등 할게요. 정신력 자신 있었는데. 정신력으로 그냥 정신력은 어떻게 답이다. 비벼보려고 했는데 네, 안 됩니다. 아무튼 뭐 전북이나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올라갔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충분히 그 생각하고 이 경기를 보면서 반대로 또 대구와 제주는 또 웃었겠죠. 빵끝. 네, 웃었겠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 삼등. 진출권이 걸려 있는. 대구가 아주 좋아하겠어요. 이걸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구가 우리 방송하는 녹화가 수요일인데 오늘 밤에 이제 네. FA컵 1차전이 결승 1차전이 있긴 하지만 대구가 FA컵에서 우승을 한다라고 네. 할 경우 대구와 정규리그 1위 팀이 본선에 가고 네. 포항이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그쪽에 출전권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정대로 리그 2위와 3위가 플레이오프를 가게 됩니다. 2위도 2+2니까요. 2+2니까 그렇죠. 2 예. 플러스 2니까 근데 우승팀만 본선으로 바로 가는군요. 직행으로. 그렇죠. 네. K리그 우승팀과 FA컵 우승팀. 조별리그로. 이게 지금 제가 약간 설명 잘못했네요. 대구가 우승할 경우 2위 팀 잠깐만. 네? 설명해줘요. 나 갑자기 헷갈리네. 대구가 우승을 하면 그러니까 전북이 만약 그러니까 K리그 우승팀과 네. 대구가 바로 가게 본선 되죠. 가고. 본선과 조별리그로 가게 되고 네. 그럼 2위를 차지하는 팀이 플레이오프를 가는데 4위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왜냐하면 2위와 4위. 그렇죠. 제 얘기가 그랬다. 대구가 지금 최소 4위를 확보했어요. 그럼 제주는 가는 거네요, 그러면 무조건. 아니 그래서 대구가 우승을 하면 대구가 우승을 하면은 이게 갑자기 헷갈리네 이거. 사과하면 되니까 빨리 3위 팀과 4위 팀이 빨리 진행합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2위 팀과 아니 그러니까 4위 제주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대구가 확률이 우승할 생기는 경우 거죠. 대구가 우승할 경우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건가요? 4위를 확보했으면 가는 건가요? 이게 뭐냐면은 대구가 3위를 한다는 전제하에 대구가 3위에게 주어지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플레이오프 진출권이 4위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제주에게. 거죠? 만약에 네, 3위가 그럼 대구, 맞습니다. 4위가 제주가. 그러면 대구가 우승을 할 경우 대구와 K리그 우승팀이 조별리그로 직행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2위와 4위 팀이 2위와 3위 팀인데 3위 팀 자리를 4위가 가게 된 거죠. 그렇죠. 아니 대구가 예. 3위를 할 경우. 예, 할 경우 그렇죠. 3위를 하면서 예. 우승할 경우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승하지 못할 경우 K리그 3위 팀 3위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우, 헷갈려. 네. 그러면 전남이죠 지금. 전남하고, 결승으로. 예. 그럼 전남이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 네. 전남이 본선 2부 리그 직행이죠. 팀인데 가게 되는 거네요. 본선 직행하게 와. 되는 거죠. 어. 그리고 2부 리그 팀이 챔피언스리그 간 적이 있나? 한 번도 없습니다. 없죠. 애초에
그 FA컵에서 2부 리그 팀이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고 1부 리그 그렇죠. 팀만 우승했던 예,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FA컵 우승이 없으니까. 네. 1부 리그가 아닌 팀이 FA컵 결승에 올라간 게 제 기억으로 3번 정도 있어요. 이게 1부 리그 아닌 팀이라고 한 게 2부 리그 팀만 올라간 게 아니라 당시 내셔널리그 네. 팀도 올라가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 미포조선 미포조선, 잘했잖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미포조선 잘했죠. 근데 3번인가 4번 올라갔는데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하브리그 팀들이. 알겠습니다. 아주 뭐 재밌게 됐어요. 일단 상황이. 네. K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리그 3경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아주 그냥 치고받고 왜? 예상치 못한 예상치 시나리오로 못한 흘러가고 결과가 있어요, 났습니다. 진짜. 거의 끝났다 싶었는데 끝난 게 아니었던 올 시즌. 네. 전북이 수원 FC한테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한번 발목이 잡히지 않았었나요? 계속 못 이겼대요. 네, 전북이. 그죠. 수원 FC한테는 수- 이번 시즌 무승 아, 아닌가요? 무승. 그쵸. 그러니까 네. 수원 FC가 전북한테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전북이 한 번도 못 이겼는데,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서의 분위기가 워낙 그럼요. 두 팀이 전북이 달랐어. 좋았죠. 전북은 무패, 그러니까 5경기 무패를 9경기 무패인데요. 정신 부실한데 오늘 봉 PD 좀 여기 4페이지 위에 보세요. 안 보고 얘기하다가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보고 읽으면 혼나는데. 4페이지 위에 보세요. 맨 위에 있어요. 여기서 딱. 전북이 그 라스한테 네. 뭐 완전 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잠깐 말했던 게 이제 수원 FC가 전북이 올 시즌 전적 이번 경기까지 포함해서 2승 2무로 앞서게 됩니다. 전북이 못 이겼어요. 수원 FC를 한 번도. 그래서 이제 라스 얘기를 잠깐 하려면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파이널 A 전체 감독들 미디어 데이를 한 적이 있어요. 파이널 A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 이제 김상식 전북 감독과 수원 FC 김동윤 감독이 깐부를 맺게 됩니다. 우린 깐부잖아. 비디오에서 네. 서로 원하는 깐부 하나씩 맺어주는데 두 팀이 이제 맺은 게 뭐냐면은 둘이 동갑이에요. 나이는 한 살 차이인데 뭐 빠른 그런 걸로 동기예요, 동기. 그래서 깐부를 맺고 둘이 원래 또 친구 사이고 친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김상식 감독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라스, 무릴로, 한승규 전북에 있는 선수들 데려가서 다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많이 도와주라. 그래서 우리 깐부 맺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한테 못하고 전북에 울산에 잘해라 이런 얘기였는데 반대로 지금 수원 FC가 완벽하게 발목을 잡은 깐부 매치에서 전북의 발목을 잡은 그런 상황이 됐고 그그 경기에서 전북 출신인 무릴로와 라스가 엄청 잘했죠. 알았죠. 네. 일단 첫 번째 골 장면 같은 경우도 무릴로의 패스를 받은 라스가 페널티킥을 얻어내서 그거를 이영재 선수가 넣었고요. 또 두 번째 골 라스 골 직접 장면도 들어가서 넣었죠. 네? 라스가 넣었잖아요. 두 번째 골. 두 번째 골은 라스가 넣었는데 음. 그 어시스트는 아니에요. 중간에 수비수의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시스트는 아닌데 그 공을 찔러준 선수가 또 전북 출신 무릴로였습니다. 사실상 어찌 보면 전북에서 방출됐다고 해도 되는 선수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의외였어요. 이 라스 선수가 전북에서 나왔을 때 워낙 경기도 많이 못 뛰고 그래서 안 좋게 끝나지 않았을까. 좀 얼굴 붉히면서 끝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골 넣고 나서 그 라스 선수가 전북한테 좀 이렇게 리스펙하는 세리머니를 했죠. 네. 자제하는 세리머니. 네. 심지어 거기는 수원 FC가 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라스 선수가 이런 세리머니를 하고 또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보니까 전북은 내게도 너무나도 감사한 팀이다.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전북이 도움도 컸죠. 전북이 보내주니까 간 거였고 그렇죠. 그 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뭔가 한국 선수라면 이런 정서가 좀 이해 갈 수도 있는데 외국인 선수가 그것도 자기 홈에서 물론 전북 원정 팬이 되게 많이 왔지만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좀 의외지 않았나. 네. 그리고 수원 FC가 또 파이널 라운드 이후로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안 좋다가 참 전북을 상대로 거의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라스가 18골, 네. 주민규 21골이니까 3골 차로 따라붙었고 2경기 남았으니까 쉽지는 않죠. 3골 차면. 그래도 한 경기 4골을 몰아넣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라스 그렇죠. 선수가 근데 하성룡 기자가 리포트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라스 선수가 생각보다 그런 득점 왕에 대한 욕심 크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고 네. 사실 첫 번째 이영재 선수의 페널티킥 골도 만약에 득점 왕 욕심이 있으면 본인이 그렇죠. 또 그렇죠. 얻었으니까 네. 직접 그렇죠. 찰만도 누가 한데 뭐라고 하지 않죠. 그래도. 네, 네. 근데 이제
또 이영재 선수가 찬 거 보면은 크게 욕심은 없지 않나. 승부처럼.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이 경기 말씀드리면은 전북 출신 선수들한테 당했잖아요. 네. 전북은 또 울산에 당했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수원 FC에 울산 출신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첫 골을 넣었던 이영재 선수도 울산 출신이고요. 이 경기의 키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박주호 선수의 부상 복귀였습니다. 박주호 선수가 10월달 한 40여일 만에 부상해서 돌아와서 이 경기 복귀전을 뛰었는데 전북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전북은 원볼란치 백승호 선수가 그 자리에서 자리 잡으면서 팀이 좀 많이 밸런스가 안정화됐다라고 했는데 이날 뭐 이승기 선수랑 같이 중원에 서긴 했지만 중원 싸움에서 박주호 선수를 앞세운 수원 FC가 전북을 압도했어요. 박주호 선수가 정말 헌신적으로 많이 뛰고요. 약간 공수 조율을 템포 조절에다가 뭐 패스 찔러주는 것까지 해서 너무 이 경기를 잘했어요. 박주호 선수가. 부드럽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경력. 수원 FC의 그 중원이 이영재, 무릴로 좀 공격적인 선수가 있다면은 박주호 선수가 들어가면서 한결더 이런 윤활유 역할, 그렇죠. 경기의 흐름을 읽어주니까 수원 FC의 그런 안정감. 원래 이번 특히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서 7점이 되게 많아서 고민이 많았던 팀인데 박주호 선수가 있어서 또 잘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결승골을 넣은 선수 정지용 선수도 울산 출신입니다. 울산 출신 왜 이렇게 많아? 그 전북과 울산 출신 선수들이 수원 FC에 와서 전북을 깬 그런 경기로 정리를 역시 울산하고 전북이 힘을 합치면 이적생도 강하다. 이렇게 보니까 전북이 좀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아요. 아까 그 미디어데이 또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오히려 제주 감독님, 그 남길 감독님이 그 깐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울산이랑 같이 깐부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전북 우승하는 걸 그만 보고 싶어서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좀 뭔가 오히려 그 수원 그러니까 울산, 전북 외에 있는 다른 팀이 전북의 우승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느낌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울산, 제주의 깐부가 뭔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전북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팀이 아까 말했다시피 수원 FC 그리고 한 팀이 제주입니다. 마지막 경기가 제주잖아요. 또 그렇죠. 아니, 울산에서 뭐 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거 오징어 게임인데 아무래도 재밌는데요. 반면에 울산은 울산도 제주를 이겼네. 그렇죠. 울산이 제주를 반면에 전북이 강한 제주는 울산만 만나면 약합니다. 그러네. 먹이 사슬이 아주 재밌게 짜여져 있습니다. 네. 상성이라는 게 명확했던 이번 라운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경기 AI가 짠다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파이널 라운드 그렇지 않더라고요. 되게 아니 그러니까 짰다 이랬어요. AI가 짤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짤 수 없는 영역인데 이번에는 워낙 포항에 ACL 출전권도 있고 그런 변수도 있어서 일정 조절을 해야 되고 뭐 변수가 많아서 다 이번에 연맹에서 직접적으로 짜는 건 노리고 짠 건가? 그리고 홈앤드 어웨이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돼서 노리고 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뭔가 배우를 캐고 싶어지는 어떻게 이렇게 짜지 대진을? 재밌는 대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주말은 특히 네. 울산에서는 오세훈 선수가 2골을 넣었습니다. 네. 항상 제 마음속에 벤투가 좀 뽑았으면 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오세훈 선수. 네. 네. 오세훈 선수가 우리가 지지난번 방송 전북과 맞대결 할 때 네. 스트라이커 차이였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거는 뭐 우리 의견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직접 그렇죠. 밝혔던 네. 얘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확 뒤집는 뒤집을 만한 활약을 지금 딱 이 경기에서 보여줬는데 저는 전반에 첫 골 장면 있잖아요. 등딱을 하면서 돌아서서 공이 흐르는 결대로 찬 그 슈팅은 그 정도 클래스면은 그 장면만 놓고 보면 K리그 탑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그 신장에 완벽한 그 정도의 몸놀림과 그렇죠. 슈팅력을 갖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결국 이제 뭐 공중 플레이로 많이 이제 역할을 하는데 190cm가 넘어가면 오세훈 선수는 진짜 발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발이 좋은 선수예요. 볼수록. 장신이면서. 네. 특히나 그 첫 골 장면이 나오기 직전 1분 전에 똑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찔러준 볼을 등딱으로 버티다가 돌아서 왼발 터닝 슛을 했는데 그게 골대를 맞았죠. 등딱 주바페 네. 한번 해보세요. 등딱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가 알이 베였어요. 등딱에서 튕겨나가는 건 아니겠죠. 튕겨 나가요. 어떻게 근데 안 등딱을 하려면 튕겨나가지? 기본적으로 몸싸움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몸싸움을 그렇죠. 안 해봐가지고. 아무튼 오세훈 선수가 이렇게 그 수비수 등지고 하는 플레이는 K리그 탑급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정말 그 이동준 선수가 크로스 올렸던 거였죠. 골키퍼와 수비수 중앙 수비수 두 명이 약간 트라이앵글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를 침투해서 다이빙 헤더를 했어요. 멋있었죠. 맞아요. 되게 그공간이 좁았는데 참 신장에선 나오기 어려운 플레이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낮게 다이빙 헤딩도 보통 네. 이제 좀 헤딩하지 않았나? 큰 선수들은 그런 헤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발이 먼저 나가죠. 그렇죠. 발이 나가거나 그런데 그걸 몸을 날려가지고 헤딩을 한다는 건 참 아직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지 굉장히 좀 날랜 것 같아요. 날래다? 네. 날쌔다. 네. 지적하고 싶은 거죠. 아니에요. 날레다는 표준어가 아닌데. 날레다도 날레다 표현- 맞나요? 네, 날레다 날레다 아. 맞는 것 같은데. 그 오세훈 선수가 재밌는 거는 경기 전에 23세 이하 대표팀을 다녀왔어요. 감독이 누굽니까? 황선홍 감독이죠. 아. 거기서 엄청 많이 배우고 왔다라고 해요. 아. 그게 뭐냐면은 따로 연습 때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한 건 아닌데 1대1 개인 미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공격수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면담을 하면서 황선홍 감독이 그렇죠.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더 잘 알죠. 네. 둥딱 잘했죠. 황선홍 감독. 등딱도 잘하고 뭐 헤딩도 잘하고 헤딩도 잘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공격수한테 1대1 면담으로 지도를 받고 와서 지금 최근에 활약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어떤 내용을 지도받았냐라는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다른 건 크게 얘기 안 했대요. 일단 공격수는 호흡법이 중요하다. 아 그래요? 왜냐면 솔깃하다. 약간 영어 비법 듣는. 호흡, 예. 어떤 호흡을 해야 된대요? 그게 항상 계속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힘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죠. 힘을 쓸 때 강약 순간적으로 조절. 쓰는 강약 조절. 조절. 강약 조절. 그래서 조금 살살 뛰고 있을 때 호흡을 가다듬고 순간적으로 임팩트 있게 확 가슴 있을 때 하는 어떤 호흡이라든가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힘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골이 이번에 두 번째 헤딩골이라는 거예요. 오, 멋지네요. 언제 치고 빠져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그 강약 조절은 정말 약간 제가 살아가면서 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중 하나인데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삶 자체가 강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을 다 해야 될 타이밍, 그 타이밍을 아는 게 중요해요. 강약 조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 타이밍을 아는 게 바로 경험이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아마 인생까지 배우고 왔을 것이다. 강약 조절. 특히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촌놈 마라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초반에 그냥 후반에 약팀이라고 계속 몰아치다가 골 못 넣으면 낭패거든요. 후반에 이제 맞아요. 그런 거, 그런 강약 조절. 제가 그래서 강약. 벤투 감독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벤투 감독의 그런 스타일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이라크와 1차전 때도 약팀이라고 막 전반에 몰아붙이다가 후반에 힘 빠져가지고 결국은 골 못 넣고 거의 질 뻔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말이 조금 옆으로 새긴 했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딱 좀 와닿는 느낌. 정말 좋은 걸 배웠을 것 같다. 그럼 실질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 말 한마디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그렇죠. 있죠. 선수들에게. 예,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네. 그 뭔가 뼈 있는 한마디, 그렇죠. 뭔가 뇌리에 콱 박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어린 선수들이라서 그런지 저 U23 대표팀 황선홍 호에 합류했다가 갑자기 폼이 늘은 좋아진 맞아요.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진짜 막 지금 이름 찾는다고 계속 못 찾았는데. 나도 지금 생각날까 네, 말까 하는데. 그 포항의 그 캐논 슈터 이기영 선수 아들 이호재 선수. 이호재였던가? 네 맞아 이호재 선수도 저기 황선홍 대표 맞아. 거기 이호재 선수 갔다 맞아요. 와서 네. 갑자기 맞아요, 힘이 맞아요. 확 늘었고 그 저기 연습 경기에서 해트트릭 했던. 그렇죠. 맞죠? 네. 맞아요. 이번에 대구에서 데뷔전 가졌던 김희승 선수도 대구의 중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저기 거의 23세 이하- 23세 대표팀 가서 보니까 잘해서 김민희 데뷔했더니 선수는 안 갔다 왔을 거예요. 나도 24세 갔다 오고 싶죠. 무슨 쪽집게 학원 갔죠. 또- 일타 강사. 황선홍. 김희승 선수는 23세 이하 대표팀과 평가전을 했었을 거예요. 평가전. 상대 팀으로. 거기 약간 재활 공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어리긴 한데 거기 가서 쪽집게 과외 선수들을 선생인 거죠. 예. 거기 그 잠깐 짧은 기간에 그죠. 엿듣고 싶다. 감독님 교체가 필요하다. 아니 교체가 아니고 다들 이렇게 한 번씩 33세 이하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30세 이하 30세 이하. 딴 데 가서 발전해 오니까. 30세 이하면은 아나콘다 팀은 혼자밖에 안 되지 않나요? 네. 원맨 팀이죠. 아니. 자 이렇게 해서 울산은 이제 2경기를 남기고 우승 가능성을 조금 높여놨습니다. 지금 네. 승점이 같으니까. 네, 골 득실에서 5골 차. 네. 죠? 다섯 골 차. 5골 차. 자 남은 경기를 보겠습니다. 전북이 대구와 원정 제주. 그리고 제주와 홈 경기. 울산이 수원과 원정, 대구와 홈 경기입니다. 대구가 겹치네요. 대구가 과연 전북은 대구 원정을 가야 되고 울산은 대구에서 홈과 하는데 우리 뽕 PD가
그 올 시즌 대구와의 그 두 팀 성적을 잘 적어놨습니다. 일단 전북이 대구를 상대로는 2승 1패네요. 그리고 울산은 대구를 상대로 약했네요. 1승 2패. 다만 전북은 원정이고 울산은 홈이라는 차이가 있죠. 대구가 요즘 그 일단 3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조금 여름 한창 때보다는 좀 꺾인 상황이 그렇죠. 아닐까. 선수들의 부상이 네. 좀 많이 겹쳤었고요. 또 구설수도 한 번 있었고. 근데 그런 거 감안해도 3위라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보면 되게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음. 또 무엇보다 지금 오늘 이제 저녁에 열리죠. FA컵 결승 1차전이 열리기 때문에 그 경기에 대구가 얼마나 이 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얼마나 힘을 많이 쏟느냐에 따라서 그러네. 이번 주말에 있는 전북과의 네, 경기가 전북과의 경기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그래서 수원 삼성이랑 그 리그 경기 붙었을 때는 그뭐 세징야나 에드가 선수를 후반에 출전시키면서 체력을 좀 아껴두는 그러고도 모습을 이겼으니까. 많이 네. 로테이션을 했어요. 네, 대구가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데 이근호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고 뭐 네. 그 골 넣었잖아요 또. 그렇죠. 넣었는데. 골 넣고 신기해요. 우리가 예전에 소개했던 수비 공격을 왔다 갔다 하는 김진혁 선수. 음. 계속 요새 수비수로 뛰다가 이 경기에 7연방 공격수 또 나왔습니다. 참 네. 대단한 멀티플레이어죠. 그렇게 로테이션을 해주면서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케이스죠. 그러면서 대구는 최소 4위를 확정했는데요. 이게 창단 이후 최고 성적입니다. 대구의 4위는. 그동안에 지난해 5위 그리고 또 2019년 5위 이게 최고 성적이었거든요. 대구도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포항 버금가게 신기한 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 네. 올 시즌만 봐도 계속해서 선수 누수가 네. 있는데도 워낙 또 상위권을 대구의 유지하니까. 뭐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김대원 선수도 이적해서 떠났었고 그렇죠. 정승원 선수도 올 시즌 초반기에 좀 구단과 안 좋은 잡음이 일어나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고 그런 거 따지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왜 3위에 있지 싶을 정도로 대구가 선전하고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이병근 감독도 되게 대단한 감독이지 않나. 사실 지난 시즌에 감독 대행으로서 거의 한 시즌을 치렀잖아요. 안드레 감독이랑 계약이 불발되면서. 근데 그때 와중에서도 대구를 잘 만들어 갔었단 말이죠. 저는 그 왜 감독이랑 정식 계약을 안 맺을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오히려 대행 체제로 쭉 갔는데 이번 시즌에도 지금 3위 자리에 앉히게 하는 거 보면은 이게 감독의 역량도 이 팀도 이렇게 숨겨져 김기동 감독님 버금가는 명장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선수 구성이 바뀌어도 팀의 스타일이 유지된다는 건 감독의 힘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공교롭게 재밌는 거는 그 전북과 울산 모두 세징야한테 2골, 에드가한테 1골을 먹었네요. 아무래도 이번 근데 아마 대구가 올인해야죠. FA컵에. FA컵에 올인을 할 거고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는 좀 힘든 상태에서 전북과 먼저 만나게 되겠네요. 홈이긴 하겠지만. 네. 이뭐뽕 PD도 적었지만 킹메이커. 대구가 진짜 키를 잡고 있죠. 그렇죠. 이번에 킹을 만드는. 근데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킹메이커는 K리그 대표적인 킹메이커는 포항이었죠. 포항. 그렇죠. 고춧가루 포항이 팀. 울산한테 고춧가루 팍팍 뿌렸었는데 네. 일단 울산 입장에서 포항 안 만나서 참 행복하겠어요. 이번 시즌에서는. 근데 전북은 또 시즌 마지막 경기가 제주예요. 울산의 깐부인 제주. 제주. 만나게 됐고 울산은 대구와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 경기가 뭐 K리그도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아주 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강등 경제도 재밌죠. 그렇죠. 특히나 이번 주말에 기대되는 경기는 강원 서울하고 서울과 붙잖아요. 서울의 매치죠. 강등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서울은 좀 위에 있지 않나. 서울은 강원전에서 무승부 이상만 거둘 경우에는 그렇죠. 자력으로 서울은- 잔류를 확정을 하게 되죠. 성남하고 강원, 광주 이 세 팀의 싸움이 될 텐데 최용수 감독이 또 데뷔전이잖아요. 그렇죠. 또 서울을 상대로. 서울이고. 지금 서울 출신 감독에다가 그 당시 함께했던 코치와 전력 분석원까지 같이 강원에 가 있어요. 서울 선수들을 워낙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 경기에서 힘을 발할지가 좀 많이 주목되는 포인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어요. 서울에서 강원 선수들하고 연락을 아예 하지 마라.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보 안 세게. 정보 세지 않게. 정보전까지 이렇게. 요즘 잘 나가는 익수볼이 네. 그렇죠. 전혀 걱정이 되지 용수볼을 않습니다. 만나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관심이고요. K리그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해외 축구에서는 일단 맨유의 솔샤르 감독이 잘렸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빨리 잘렸으면 콘테를 데리고 갔을 텐데라는. 좀만 걔는 더 좀 빨리 잘했으면 콘테 감독이. 그러니까. 근데 안 좋은 팀 얘기 나오면은 항상 안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음. 솔샤르 감독 경질되고 나서 바로 폭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아, 재밌는 이렇게 폭로가. 부담이 나오나? 네, 그 어떤 유럽의 한 에이전트가 뭐 저 유럽 언론에다가 폭로한 내용인데 호날두와 관련된 거예요. 아 맨유 선수들이 호날두를 무서워하고 있다. 엄석대야 뭐야? 뭐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할만하지 않을까요? 그 호날두를 실망시키거나 호날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런 거예요. 선수들이 네. 선수를 급이면. 선수들이 그거는 선수. 뭐 호날두가 워낙 뭐 원탑이니까 그렇죠. 그 정신적인 지주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 예전에 시카고 NBA의 시카고 불스 마이클 조던도 그랬잖아요. 어. 동료들이 무서워했죠 마이클 조던을. 음. 마이클 조던은 그러니까 무서워하게 만들었죠 자기가. 호날두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는데 조던은 선수들 하나하나에 다 지적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뭐 하나하나 사사건건 다 간섭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팀을 만들려고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호날두 근데 그런 정신적인 지주가 한 명 있다는 건 뭐 팀에 불화만 생기지 않는다면 하지만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게 불화가 이제 된다? 폭로 내용일 수 있는데 음, 그 선수들이 위축된다는 거죠 경기 중에. 그런 것 때문에 위축이 되면 안 될 텐데. 그런 거에다가 주장은 아. 맥과이어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리더를 지금 호날두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하긴 어떻게 보면 젊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굴러 들어온 돌이거든요. 저 시즌 초에 호날두가- 같이 훈련을 하진 그쵸. 않았고. 그 박지성 선수나 옛 동료지 음, 지금의 거의 호날두가 뛰었던 당시의 선수들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전부 새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서워 삼촌이죠, 삼촌. 그런 사실 식으로 초삼촌. 무서워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리버풀전에 5대0 대패를 한 다음에 호날두가 솔샤르 감독에게 전술 갖고 뭐라고 한 적 되게 많이 뭐라고 했다라는 이제 선수가 얘기도 나와요. 감독한테 네. 전술을 넣.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여기서 파생된 게 뭐냐면은 호날두가 호날두하고 솔샤르 같이 뛰지 않았었나요? 잠깐 뛰었죠. 뛰었던 것 뛰었죠. 같은데. 예. 지난 솔샤르가 4시 그때 네, 후반 맞아요. 교체 투입 비밀 병기로 그렇죠. 투입돼서, 그때 예. 최고의 조커였죠. 네, 그렇죠. 조커로 맞아요. 그래서 지난 4시즌 동안 호날두가 있던 소속팀 감독이 4명이 경질이 됐다. 이런 얘기였고 레알 마드리드 시절까지 더하면은 총 8명이 경질이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날두가 오버한다. 뭐 그런 트러블 뉘앙스로 쓴 메이커에다가. 기사였죠. 이거는. 네. 근데 뭐 다 결과 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골은 잘 넣어. 경기에서 하는 거 보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죠. 뭐 근데 그것도 무서움은 가서 껴안지도 못하고. 근데 그건 또 있는 것 같아. 이게 물론 이게 팀의 어떻게 보면 최고참으로서 이끌어주는 건 있긴 한데 보면 이렇게 선수들을 이끈다는 느낌보다는 맞아요. 다른 선수들이 막 기분 맞춰주는 딱 느낌이잖아. 아 저 형 또 아니, 나를 우리가 키운다. 호날두의 인성을 아. 봤기 때문에 그 인성이라면 후배들께 챙겨주고 이럴 것 같진 않네요. 그 만약에 호날두한테 어시스트를 받으면은 꼭 한번 안아주러 가야 되고 우리 형 기분 안 나쁘게 요런 분위기도 약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피셜이죠? 맨유도 오늘 새벽 유럽 챔피언스리그 있었는데 호날두 골 넣고 산초가 골 넣고. 16강에 진출을 했죠. 자, 토트넘은 리그 첫 승을 리그 첫 승하면서 콘테 감독 온 뒤로는 이제 어찌됐든 골도 좀 많이 늘어나는 많이 나는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넣지 못했지만 일단 해리케인과 손흥민 항상 골을 넣었던 선수들이 보다 뭐 호이비에르, 레길론 이런 선수들이 골을 넣어주면서 이기는 모습 좀 낯선 모습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낯선 게 음. 골 넣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경기 분위기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누누 감독이 있었을 때는 일단 누누 감독님 표정부터가 이렇게 약간 좀 침울하셨잖아요. 이 슬픈 눈을 가져셨는데 경기 흐름도 보면은 되게 막 움직임도 없고 왕성하지 못했던 느낌이 드는데 확실하게 특히 이번 경기 후반전 들어서는 선수들이 더 많이 움직여주고 실제로 그게 또 경기 스탯으로 나타났던 게 이번에 선수단이 거의 100km를 못 뛰었었잖아요. 그저 누누 감독 체제에서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112km를 뛰어주면서 오히려 상대 리즈보다도 더 4km를 뛰었다 훈련량이 하더라고요. 엄청 늘었다고요. 네네. 예. 특히 A매치 기간 동안에 많이 훈련을 했다라고 그때 하고요. 막 잡아 지옥의 돌렸대요. 훈련 지옥 훈련.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요. 많이 해야 호흡을 고를 수 있어요. 음. 등딱도 할 수 있고.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데 이 경기는 너무나 명확하게 전반과 후반이 다른 팀이라고 보일 정도로 토트넘이 달랐던 경기력을 보였어요. 어떤 근데 면에서요? 그거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술을 위한 것 같아요. 콘테 감독이 전술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은 원래 리즈란 팀이 이제 비엘사 감독이 워낙 그 전방 압박과 많은 활동량을 강조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이거든요. 리즈라는 팀을 상대할 때 상대 팀들이 많이 전반에 좀
내려서는 경향이 꽤 있어요. 강한 팀들이라도. 음. 리즈 그러다 보니까 전반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을 오히려 안 했어요. 그리고 약간 내려서 가지고 손흥민, 케인, 뭐 모우라 이런 선수들도 포백을 견제하는 압박보다는 미드필더를 견제하는 압박으로 전반에 약간 좀 뒤로 내려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에 지금 스탯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전반에 슈팅 2개, 유효슛 0개였어요. 전반에 그런데 후반에 슈팅 11개, 유효슛 4개 어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많이 나오는 기사들이 도대체 콘테가 라커룸에서 하프타임에 뭔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매직을 바뀌었냐. 전략을 그렇게 짜고 들어갔네요 보니까. 제 생각에도 전략을 그렇게 짠 것 같은데 전반에는 약간 리즈의 힘을 빼놓자. 그리고 그렇죠. 후반에는 바뀐 게 뭐냐면은 전방 압박을 이제 오히려 콘테의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상대가 이제 사이드로 공을 빼는 거를 많이 차단을 하고 상대가 백패스를 많이 하게 유도를 하고요. 또 압박 라인이 쫙 올라오다 보니까 롱패스를 많이 하게 돼요. 리즈가. 그렇게 경기 스타일이 리즈가 토트넘의 압박에 의해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토트넘이 많이 주도권을 갖게 되고 이렇게 역전 2골을 전반에 1골 실점한 다음에 2골 넣었는데 이거를 제가 콘테의 작전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콘테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토트넘의 체력은 놀라울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거의 골 때리는 수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리즈전에서 우리야? 그렇죠. 리즈전에서 이게 아예 우리는 후반에 모든 걸 걸자라는 전략을 짜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거를 경기 후 인터뷰 내용에서 살짝 공개됐는데 하프타임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축구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멘트를 선수들한테 했더라고요. 영원 멋진데요. 감독이네, 거기도. 콘테도 손흥민 선수 확실히 호흡을 고를 줄 아네. 그렇죠. 네, 그 포인트 잡는 게 그게 바로 명장인 거죠. 분명히 하프타임 때 무슨 얘기는 당연히 오고 갔을 거고 그게 되게 큰 효과를 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경기 끝나고 나서 SNS 올렸는데 이게 하프타임 때 얘기했던 게 후반전에 잘 그 이행이 돼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이런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요새 보면은 누누 감독 때보다 SNS를 더 많이 한 느낌이 확 들어요. 이 경기단 분위기가 좋아진 게 손흥민 선수의 SNS에도 잠깐 보이는 게 아닌가. 글이 요새 좀 자주 올라와서 전 좋답니다. 최근에 올라온 글 중에 괜찮은 거 하나 소개해줘요. 최근에요? 요새 몰랐더라. 됐어요. 기억나는 거 없네. 기억나는 건 없네. 네, 됐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이 경기 보면서 약간 아까 우리 계속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 네. 약간 호흡 이런 거 필요할 때 힘쓰는 거 이 경기를 약간 하는 느낌이 들었던 게 이 경기에서 스프린트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다른 경기에 비해서. 이건 통계로도 제가 봤는데 18회인가 그랬어요. 이번 경기에서. 다른 경기는 보통 20회가 거의 다 넘거든요. 20회 많을 때는 막 27, 8, 30회까지 가는 경우 있고 한데 탑 스피드를 비교해봤어요. 순간적으로 힘을 딱 써서 달리는 속도. 이번 경기에서 탑 스피드가 33.41km 나왔습니다. 33. 네. 세게 나왔네요. 근데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A매치 지금 치르고 얼마나 힘들 거예요. 힘들죠. 손흥민 선수도 근데 풀타임 뛰었죠. 보민이 체력적으로 약간 지쳐 있다는 걸 알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힘을 쓸 때 쓰고 강약 조절을 하는 강약 거죠. 조절을 잘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기였고요. 그전 경기 에버튼전을 봤을 때는 스프린트 수는 그때보다 많았어요. 21번이었어요. 이번 경기보다. 근데 최고 속도는 30km, 30.78km였거든요. 3-4km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힘쓸 때 제대로 쓰기 위한 준비인 거죠. 그러니까 네. 기회는 언젠가는 오니까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위한 준비. 그 기회가 온 게 이제 골대를 맞아서. 그러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아무튼 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나왔네. 네. 호흡이 고른 거는 물의 호흡. 손흥민 선수 10시간 전에 글을 올렸네요. 네, 델피에로 선수 만났답니다. 10시간 전에? 네, 델피에로 선수 만났답니다. 기사 봤다 그거. 네, 레전드. 진짜 레전드라고 하면서 올렸었죠. 트로 레전드. 그게 이제 유벤투스와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문에 런던에 잠깐 와 있는 와중에 만난 것 같더라고요. 반가워요. 자 마지막으로 토토 한번 하고 가죠. 토토야? 자, 제주 대 수원 FC. 제주. 저도 제주. 수원 FC는 일단 전북 승리에 좀 더 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승부. 성남 대 광주. 아, 이게 진짜 강등권이다. 중요한데. 강등권. 단두대 매치인데요. 저 광주. 동정표 한 전 던져야죠. 너무 차이가 벌어지면 마지막 경기가 좀 재미 없어지니까 광주. 저도 광주. 전 성남.
대구 대 전북입니다. 저는 이것도 마지막까지 가야 되니까 전북. 무승부. 저도 전북. 전북. 자, 수원 대 울산. 이것도 마지막까지 가야 되니까 울산. 저도 울산. 그러면 저 울산. 다 울산한다고? 그럼 저 무승부 갈게요. 인천 대 포항. 큰 의미는 없는 경기네요. 결과가 어찌 보면 그렇죠. 거의 팀 친선 다 경기네요. 다 확정하고. 잔류를 확정하고. 저는 인천. 저는 포항의 위로의 한 표. 포항 갔다 와서 힘들 거예요. 인천. 저도 너무 인천. 힘들 것 같아서. 네. 서울 대 강원.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아이 왜 어렵죠? 무조건 서울 아닙니까? 저는 강원 할게요. 저도 강원. 저도 강원. 안익수 감독님 계신데 강원에 누가 오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